네, 이번 사연은 뒤통수 친 시어머니 두 번 다신 보지 맙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된 아기 엄마예요. 사연 보내기 전에도 주변에서 몇몇 분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이혼한 거 아니냐, 아기 인생 조졌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전 절대 후회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의 출산이 다가오면서였습니다. 제가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지방 관광지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서 한창 정신없을 시기였어요. 그래도 시댁이 멀지 않았기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돌봐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과 사이가 좋을 때였습니다.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도 가까웠고 시누이도 임신 중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면서 한창 사이가 가까웠었죠. 그러다가 문제가 좀 생겼던 게 제가 9월 첫 주에 예정이었는데 아이가 조금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급하게 조리원을 알아봤지만 갈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퇴원하자마자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걱정 말라며 시어머니께서 곁에 계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죠. 다들 처음이 어렵고 둘째부터는 할만하다고 하신다는데 저는 한번 겪어보니 둘째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동시에 시어머니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요. 기운이 없어서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정말이지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시어머니께서 쟁반에 담아서 방으로 가져다 주셨고요. 누워서 핸드폰으로 인스타만 구경하는데 시누이는 한창 입맛이 돌아서 그런지 온갖 비싼 건 다 사 먹고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성게미역국에 한우, 관자구이 등등. 기운이 없다가도 고급진 거 보니까 입맛이 좀 돌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부탁드리기도 좀 죄송했고요. 그 와중에 시누이가 매일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던 샤인머스켓은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몸 좀 추스르면 먹을 음식들 리스트도 적어두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했죠. 딸도 아니고 며느리 위해서 이러는 시어머니가 어딨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너무 의지하고 믿어서 그런 건지 배신감이 정말 크게 들더라고요. 친정엄마가 9월 되자마자 예약 좀 빠졌다고 아빠만 남겨두고 올라오셨어요. 그래도 엄마 보니까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챙겨 먹고 있냐면서 보낸 거 다 먹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하라면서요. 제가 방에만 누워있어서 모르는 게 있나 싶었습니다. 나 그동안 누워서 흰쌀죽이랑 미역국 그리고 계란찜만 주구장창 먹었다고요.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박차고 나가서 시어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왜 소리를 지르시냐고 하는데 친정엄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딸한테 못 오는 게 미안해서 먹을 거라도 잘 먹었으면 해서 이것저것 보냈다고 했을 때 알았다고 잘 먹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며. 근데 왜 우리 딸이 내가 뭘 보냈는지 아무것도 모르냐고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몸도 안 좋아서 누워있는 애한테 그런 거 먹여봤자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킬 것 같아서 안 좋다고요.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냉장고에 있겠거니 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 뭔가 수상해서 엄마한테 뭐뭐 보냈냐고 물어봤습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마 저희 집으로 엄마가 보내신 걸 시어머니께서 시누이한테 해주신 듯 하더라고요. 엄마가 보내줬던 것들이랑 시누이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올렸던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화를 냈어도 부족한 마당에 기운도 없는데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저도 모르게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당하게 저를 가리키면서 쟤는 어차피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고생은 자기가 다 하는데 그것 좀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친정으로 가자고 하려는 찰나에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시더라고요. 엄마가 화를 못 참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비명을 지르시면서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말릴 기운도 없고 급한 대로 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와중에 부를 사람이 또 시댁인 것도 화나지만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였거든요. 단지 내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던 시아버지는 10분도 안 걸려서 저희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시고는 시아버지께서 허리 숙여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화를 못 참고 시어머니 욕을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말리고 시아버지한테 이런 걸로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이제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랑 같이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으로 내려가면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습니다. 무리해서 내려올 필요는 없고 친정에서 좀 쉬다가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후에 반차 내고 바로 절 보러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또 시어머니 대신 욕먹고 주말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이틀인가 지났는데 시아버지께서 한우랑 송이랑 사서 손편지랑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한참 부족하지만 정말 죄송하다면서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다시 한번 따끔하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시누이는 철딱선이 없다면서 저랑 비교하시곤 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시집온 며느리라 차별 느낄까봐 우쭈쭈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시아버지께서 저를 정말 아끼신다는 걸 알았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엄마랑 같이 지내니 회복이 빠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서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고 저희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잔소리 듣고 같이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가혹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시어머니 용서가 안 된다고요. 앞으로 시댁 갈 일 있어도 남편한테 혼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추석 때 저 혼자 집에 두고 시댁에 가는 게 눈치 보였는지 남편도 추석에 집에 안 가고 저랑 있었습니다. 대신 시아버지에게만 연락드렸었는데 시아버지가 손주 궁금해하셔서 시아버지만 남편이랑 같이 밖에서 한번 만났네요. 아이 보시고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손주도 마음대로 편하게 못 본다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아버지랑 남편이랑 같이 밥 먹거나 주말에 시아버지만 놀러 오셔서 손주 보고 가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구정 앞두고 며칠 전이었어요. 남편이랑 오랜만에 아이 재워놓고 이른 저녁에 치킨 시켜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숨죽여 집중하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 진동 소리가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누구한테 온 전화냐니까 시어머니더라고요. 거실에서 봤다가 괜히 아이 깰까봐 안방 가서 받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베란다 문을 열어놔서 통화하는 게 희미하지만 대충 들리더라고요. 들리는 대로 요약해보면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나봐요. 남편은 본인에게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고 자기한테 그러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보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는지 남편이 절 보자마자 들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다 손주 사진 찍어서 보여주며 서로 자랑하는데 시어머니만 그럴 때마다 자랑도 못한다고 며느리가 안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없고 쪽팔린다면서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어떻게 뻔뻔하게 내 자식을 시어머니가 자랑할 생각을 하냐고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시누이 애나 자랑하라고 했죠. 근데 시누이 애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지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딸이 낳은 애가 아프다는데 아픈 애라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그렇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도 아이 데리고 시댁 갈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였습니다. 저희 애가 효자인 게 작은 방에 따로 재워도 울지도 않고 잘 자는데 대신에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분유를 한 번씩 먹었어요. 물론 남편은 이런 걸 알 리가 없었죠.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알람이 안 울려도 4시쯤 되면 눈이 떠지는데 옆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나 싶었는데 집에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설마 하고 아기 방을 열어보니 아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현관 도착해서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때는 눈이 돌아서 현관문 부서져라 두들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웃분들한텐 죄송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변에 민폐 끼칠까봐 남편이 바로 문을 열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남편 뺨 때리고 시어머니한테 아이 달라고 하니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소란스러우니까 시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셨는데 절 보시고는 잠이 확 깨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한번 쳐다보고 시어머니 보고는 상황 파악하신 듯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저한테 아기 돌려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기 지 혼자 낳았냐고 하시면서 자기도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시아버지가 소리 한번 지르시니까 기죽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잽싸게 품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아침부터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박차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한테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아무 생각도 안 났고 그냥 일단 아이 데리고 떠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짐 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지금부터 제 몸에 손대면 경찰 부를 거라고 하고 아이 거랑 제 거랑 대충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아빠한테 연락하고 그나마 제일 가까운 친구 집에서 기다리다가 아빠 차 타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셨지만 제가 이혼 얘기를 하니 화 좀 가라앉히고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혼이 정말 답일까요? 나중에 아빠 없이 아이가 크는데 힘들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도 아이 인생도 중요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나중에 남편이 또 나를 속이면 어떡하나 시어머니랑 평생을 불편하게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한 달을 고민하고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부터 해서 이것저것 협의를 위해 남편을 만났을 때 시부모님도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양육권 내놓으라고 억지 부리시는데 시아버지께서 당신이 애 키울 거냐고, 다 늙어서 언제 죽을 줄 알고 애를 키운다고 억지냐고 못을 박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시아버지가 딱 잘라서 이것저것 처분해서 저한테 얼마 주라고, 그리고 양육권 넘겨주라고 딱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미쳤냐며 말리시는데 시아버지가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라고 애한테 상처를 그렇게 줘놓고 끝까지 추한 모습 보이지 말라며 끝내버리셨습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시아버지한테 오늘 감사했다고 앞으로 건강하시라고 인사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응원한다고 답장해 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지 반만 닮았어도 이혼까지는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친정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재혼 생각도 없고 이제부터는 아이가 부족함 느끼며 크지 않게 육아에만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